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렉서스의 중형급 하이브리드 SUV죠. RX450H 그리고 L인데요. 자, 기존에도 저희가 이 모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델은 7인승 모델로서 조금 더 긴 차체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일부 변화가 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변화의 틀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세부적인 완성도, 튜닝 방향을 달리하면서 조금 더 컨셉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오랜만에 타는 렉서스 RX 하이브리드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엔진은 3.5L DOHC V6 사양이죠.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맞물렸는데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과 달리 후륜 쪽에 전기 모터가 달려 있어서 이를 통한 4륜구동 시스템을 구동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엔진 출력은 262마력, 최대 토크 34.2kg/m로서 수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배기량 대비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일반적인 내연기관과는 이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없는 만큼 배기량 대비 수치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스템 총출력, 이것 자체가 313마력이기 때문에 어떤 배기량 대비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차가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약간은 아쉬움이 커지는데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차가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 출력을 끌어내고 모터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이 좀 가볍게 느껴지면서 좌우로 움직이죠. 쉽게는 토크 스티어가 다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이쪽에 조금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때문에 힘 자체는 매우 좋은 편이지만 이 가속대, 이때 안정감 자체는 타사의 SUV들보다 조금 낮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변속기는 ECVT를 쓰고 있죠.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아무래도 RPM이 쭉 떠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렉서스 모델들이 늘상 이제 이런 세팅을 해오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크게 어색하진 않은데, 내연기관 차에서 바로 넘어오신 소비자분들이라면 이 소음이 조금 크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음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죠. 또한 이제 엔진 자체의 사운드, 그래도 V6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자, 이 변속기의 특성 때문에 RPM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 모드 등에서 운영을 하면 내연기관 차와 비슷한 정도의 느낌을 주는 만큼 순수 V6 사운드 측면을 감상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변속기 특성상 이 고RPM에서 유지되는 시간이 많고, 이때 소음 자체가 다른 내연기관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가속 성능을 볼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기본형 모델 450H죠. 이것으로 테스트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차체가 길어진 450HL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볼까요? 이전 모델이 7.7초대를 마크했었는데 현재 모델도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게 측면으로 놓고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한번 무게를 볼까요?
자, 무게는 다소 차이가 나는 편이죠. 뭐 실제 휠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차체 길이만 늘린 것인데, 아무래도 과거 대비 좀 더 다양한 그런 시스템들이 탑재되었기 때문인지 무게 부분에서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가속 성능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 성능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이 무게를 감안했을 때 파워트레인의 효율,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모델이 최신 모델답게 잘 끌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네요. 뭐 이것으로 비추어 바라본다면 기본 모델의 경우, 이제 L 버전이 아닌 이 노멀 버전의 경우는 조금 더 나은 가속 성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 차에 올랐을 때,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이제 수백 킬로 정도 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 최근에 저희가 다양한 SUV들을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독일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나긋나긋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튜닝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전 모델도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짙었지만 현재는 하체 쪽 일부를 좀 더 튜닝을 해줌으로써 약간 더 부드러운 성향을 가져갔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스테빌라이저의 어떤 직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손을 댔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크게 와닿습니다. 때문에 순수한 승차감만 놓고 본다면 뭐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빠지지 않는 승차감을 내주고 있다. 다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다른 모델의 경우는 그를 통한 탄력성, 가령 코너링을 전개한다든지 이랬을 때 차체를 지지해주는 능력, 그러면서도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그런 승차감까지를 지켜냈는데, 현재 RX450HL은 순수하게 컴포트 쪽으로 모든 것을 끌어와서 셋업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속 구간 혹은 다리 인매, 기타 어떤 뭐 범프를 비롯해서 과속 방지턱,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승차감 자체는 매우 좋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앞서 가속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행상 성능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뭐 타이어의 영향도 조금 있는데, 타이어 자체도 미쉐린의 프리미어 LTX라는 모델을 씁니다. 이건 뭐 처음 국내에 이제 RX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썼던 모델인데, 이 타이어에 조금 특징이 있죠. 패턴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마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새 패턴이 나오면서 제동 성능, 특히 이 외세서의 성능을 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성 자체를 만들다 보니까 강한 제동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패턴 자체가 조금은 유연한 편이거든요. 뭐 부드러운 편인데, 그 때문에 약간은 이 트레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목격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타이어가 국산차, 기아차에도 장착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청킹 현상으로 보실 수도 있었고, 그런 이제 특성 영향, 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현재는 이제 기아차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렉서스는 그래도 이 타이어를 꾸준히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타이어의 특성 자체, 성능 자체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닌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젖은 노면 성능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마른 노면에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이제 RX 같은 경우 앞서 보셨겠지만 조금 중량급의 SUV죠. 그래서 이 하중을 처리하기에, 특히 코너링을 하면서 횡으로 하중이 걸릴 때 처리하는 능력 부분에서 다소 좀 아쉬움이 남고, 제동 부분에서도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제동 부분에서는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41m를 최단으로 끊었고, 최장으로는 42m 정도를 마크했습니다. 최장으로 43m 정도인데 테스트가 반복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타이어가 마른 노면 성능에서는 다소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 특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렉서스, 토요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편이지만 이 독일계 모델에서 옮겨왔을 때 사실 이 페달의 담력이라든지 세팅을 잘 못하는 브랜드에서 넘어오면 그런 이질감을 크게 느끼지 않게 되지만 이 부분에서 세팅을 잘하는 다른 차, 특히나 내연기관 차에서 옮겨 타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뭐 렉서스는 이 정도면 크게 이렇게 뭐 불만 그런 요소를 만들지 않고, 다만 급작스럽게 페달을 강하게 가져갔을 때 이때는 특유의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데, 뭐 쉽게는 스프링을 밟는 느낌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뭐 타사의 모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저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 속도를 살짝 올리고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이렇게 돌렸을 때 타이어는 소리를 조금 지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속도는 아닙니다. 운동 특성 자체는 당연히 언더스티어를 지향하는 모습인데 ESP의 개입 자체가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롤오버 전복이죠. 네, 이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SUV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죠. 앞서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승차감에는 매우 큰 도움을 주지만 직선 주행을 비롯해서 코너링 때 이런 성능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 컴포트라는 요소에서는 분명히 만점을 줄 만한 차입니다. 하지만 이 성능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속주행에서 300마력짜리 SUV 그랬을 때는 다소 좀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 차의 본질 자체가 컴포트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죠. 렉서스는 RX를 비롯해서 NX 등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전기 모터만 가지고 4륜구동을 구현한다는 것, 이런 차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기술에 대해서 처음 선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성능에 대한 아쉬움 자체는 없는데, 다른 4륜구동 모델, 기계적인 4륜구동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주행할 때 조금 다른 느낌이 나긴 합니다. 아무래도 모터로 낼 수 있는 파워라는 것이 다소 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륜구동 SUV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주거든요. 자, 현재처럼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서포트 개념에서 리어 휠을 모터로 돌려줄 뿐이지 이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모터를 돌리면서 다른 4륜구동 SUV와 같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험로, 정확히는 미끄러운 노면, 눈길 같은 환경이 되겠죠. 이런 환경에서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SUV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쉽게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돌파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지, 이것을 어떤 다이나믹한 특성 아니면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SUV 이런 쪽으로 바라보신다면 네,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때문에 이 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특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하지만 이 포 시스템이 달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그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인데, 자, 동급의 3리터급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시내 주행 연비가 월등히 좋은 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또한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리터당 15km 이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환경에 따라 고저차가 있는 경우라면 이제 14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15 정도를 볼 수 있었고,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는 대략 12에서 13.5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와 크게 엇나가지 않으면서 그것보다 대략 한 10에서 10% 정도를 높게 볼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이 3리터급 모델, 가솔린 모델로서는 경쟁력을 가져간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특히 가다서다가 많은 시내 주행 환경에서 이때
연비를 대폭 끌어낼 수 있는 것, EV 모드에 활용이 되겠죠. 이것만큼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는 뚜렷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타는 렉서스 RX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번 볼까요? 렉서스는 페이스리프트된 RX를 브레이브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형 스핀들 그릴, 날카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등을 꽂고 있는데 기존 대비 한층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습니다. 측면 라인이 달라졌죠. 전체 길이가 110mm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높이도 15mm가량 높아졌고요. 휠베이스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후면부는 범퍼 디자인의 변화를 줬습니다. 크롬도 추가됐고요. 실내 디자인은 큰 차이 없습니다. 고급 소재를 잘 사용했다는 점은 렉서스의 강점이죠. 특히 알루미늄과 나무를 함께 사용한 레이저 컷 우드 트림은 타사에서 보기 힘든 구성입니다. 이외에 스티어링 휠에 패들도 추가됐고요. 계기판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앙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작은 편이죠. 이제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터치할 수 있습니다. 타사보다 많이 늦었죠? 가장 큰 변화는 뒷좌석에 있습니다. 2열은 독립 구성을 갖고 시트백 각도 조절과 슬라이드 모두 가능합니다. 폴딩도 되고요.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조작되는데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죠? 체격이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가 탑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휠베이스에 확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죠? 3열 독립 에어컨을 갖췄다는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나머지 공간들을 볼까요? RX450HL이 들려주는 감성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다스 부분은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묶였는데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중앙 유지 기능에 전방 차량 추종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고요. 부가적으로 사각 경고, 후측방 경고 및 제동 기능도 있습니다. 이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열 15개 스피커를 갖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 등 구성도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앞서 보셨겠지만 다소 아쉬움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3열입니다. 어떤 기능적인 것들로 볼 때 가령 마크 레빈슨 사운드 시스템 밸런스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하위 모델 대비 상급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돈을 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볼륨 다이얼 하나만 돌려봐도 무단으로 조작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미세하게 뭔가 툭툭툭 끊기는 그런 느낌을 잘 구현시켜 놨습니다. 마치 고급 홈오디오의 볼륨 다이얼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상당히 잘했죠. 그리고 이 라디오 등 혹은 이제 다음 트랙으로 넘길 때 이 튠 부분에서도
타이어를 움직일 때 이때는 단을 나눠놨는데 이때의 움직임 자체도 적당히 절도 있고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그 밖에도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의 눌림 자체 이때의 느낌이 고급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은 렉서스가 분명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앞서 보신 것처럼 7인승으로 나왔죠. 기존 RX도 있는데 굳이 휠베이스는 유지한 상태에서 뒤를 늘려서 7인승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거 사람이 타기 정말 힘들거든요. 굳이 뒷좌석에 경쟁차를 꼽는다면 미니 쿠퍼의 2열이 훨씬 더 넉넉합니다. 자, 레그룸도 안 나오고 그쪽 레그룸 확보하면 2열 레그룸이 안 나오고 이게 무슨 7인승입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형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곳은 그냥 짐 공간, 추가적으로 렉서스가 이 차체를 늘리면서 화물 공간을 조금 늘려줬다. 그리고 굳이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었지만 요즘 아이들 발육 좋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저기는 어지간한 어린이들도 앉았을 때 짜증을 낼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7인승 모델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네요. 렉서스 RX, 자, 하이브리드 특성을 갖고 있고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승차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것이 7인승 모델로서 사실 3열도 승차감은 좋은 편인데 서스펜션의 이점이 잘 살아나죠. 하지만 모든 가족이 탑승하기에는 3열이 너무 형식적이고 좁습니다. 때문에 굳이 이 모델보다는 5인승 모델을 택하시거나 7인승 모델이라면 다른 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일상에서 모든 소비자들이 막 달리면서 타이어 스키드 듣는 경우 1%도 안 되거든요. 시내를 비롯한 환경에서 적당히 연비를 뽑아내면서 이 가솔린 특유의 어떤 소음 진동 부분에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이런 것들, 거기에 최고의 승차감, 그러면서 렉서스가 사실 갖는 것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최고 정도의 어떤 밸류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최고로서의 어떤 내구와 품질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장점을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셨을 때 만족감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차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바쁜데 정비소 가기 싫은 그런 소비자분들 많거든요. 또한 가솔린 모델을 택했을 때 뭐 차는 좋은데 뭐 그런 것보다 주유소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귀찮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만난 렉서스 RX, 오랜만에 만나는 렉서스인데요. 자, 뭐 사실 크게 달라진 것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 렉서스 대부분이 그렇지만 어떤 변화에 다소 좀 소극적인 편인데, 그래도 어떤 주행을 했을 때 시스템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완성도를 올렸다는 점이 눈에 띄고, EV 모드 가용 시간도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조금은 나아졌죠. 자, 그 조금 어떤 큰 변화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만 세부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조금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세대 렉서스 그리고 RX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시트에 앉았을 때, 일단 앉았을 때 느낌 자체가 참 좋은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지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는데, 여기서 주행의 어떤 느낌, 뭐 F스포트 트림 같은 경우는 댐핑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현재는 제공되지 않죠. 그런 것마저도 채워줄 수 있다면 렉서스 RX 450H가 갖는 그 만족도가 더 커질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타는 렉서스였죠. RX 450H L을 만나봤습니다.